조수진 최고위원의 사표는 수리가 됐는데 배현진의 윤영석 사표 처리는 아직 안 됐다. 조수진 의원은 최고위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음 그리고 수리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현진, 윤영석 의원은 사퇴 의사만 밝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원내대변인은 사직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정치적 의미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사직이 된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사직서를 제출하지 사퇴를 선언은 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사퇴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 최고위 회의에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제 이준석이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을 모아 최고위원들이 사퇴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표결하는 것 자체가 1 년간 경험해 놀랄 수준이다. 그 와중에 숫자 안 맞아서 회의 못 여는 건 양념 같다면서 비꼬았는데요. 이게 인제 과정의 어떤 모순, 논리적인 인제 논란을 또 만들어내는 대목이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구태적인 정치야. 저런 식으로 하면 공정과 상식이 없어지잖아요. 저걸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냐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고 저런 궁색한 태도가 왜 나와야 되냐. 왜 정의롭지 못한 방식을 가냐. 이런 이제 논란이 이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또 나와요. "우리는 위장 사퇴한 건 아니다." 어. 자, 위장 최고위원 사퇴 논란에 대해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고 원내대표가 요청했다. 이제 권선동 탓으로 돌립니다. 배현진 의원은 29일 날 며칠 전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당 최고위원직 사퇴를 밝혔다. 오늘 자기가 나간다고 했어요. 그 29일 날. 그렇게 발표를 자기가 했는데 그 말과 다르게 돼 버린 거야. 그런데 사퇴한다던 배현진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이 의결에 참석했다는 거야. 사퇴를 밝힌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 자격으로서 의결을 했다라는 데에서 이게 지금 좀 황당한 지금 상황이 돼 버린 거지. 말한 걸 지키지 않은 상황이 된 거지. 배현진 의원은 "위장 사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전날 비상 상황을 상정하고 당론을 채택한 데 따라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원내대표에 요청했기 때문에 참석한 거다."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네. 그러면서 계속 "최고위원직을 유지할 거냐?"는 질문에 "제가 유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에게 물어봐 달라." 다 권선동 탓을 하고 있어요. 즉답을 또 피하고 윤영석 의원도 "최고위원으로서 참여는 추가로 의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고 "자는 사표를 냈다." 이러고 나가 버렸다는 거야. 음 위장 사태 논란에 대해 윤영석 의원은 "사퇴하려는 진정 의사였고 당이 과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역할이 남아서 수리가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궁색해질 수밖에 없어 지금. 논란의 어떤 과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인제 이준석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은 흑화를 안 할 수가 없어. 음. 이준석은 무조건 지금 흑화해서 윤핵관들과 이런 뭐 어떤 논리적인 모순들 또 뭐 어떤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런 민망한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때려 가지고 여론을 올려놔야 돼요. 여론을 올려놔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최대한 데미지를 줘야만 이준석이 자기 존재감도 살리고 뭔가 쪼금이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 비집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떤 당내 반발이라는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거나 혹은 당원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뭐라고 하지? 이건 마치 뭐 물에 빠진 사람한테 "발버둥 치지 마." 뭐 이런 느낌이야. 이게 사람 본능이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정치적 본능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나마서라도 계속 난리를 쳐야 돼 지금 계속. 계속 난리를 안 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으로 지금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과연 여기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론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진짜 대박살이 날 수도 있고 이제 세력으로 문개기가 먹히면은 이제 이준석은 이렇게 점점점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소재가 될 수도 있고 하죠. 물론 올해 또 뭐 이런 경찰 수사 발표라든가 이런 건 다시 이준석이라는 이슈가 또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 국민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판이라는 게 한 3주 지나면 까먹거든. 3 주 3 주만 조용하면 까먹어 막.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장기전으로 끌고 가냐가 이준석의 숙제인데 그러니까 벌써부터 인제 세게 때리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준석이 이렇게 계속 이슈를 살려두고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이준석이 본격적으로 출연한다. 이준석이 이제 뭐 돌직구 쇼에 고정이 되었다." 막 이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때릴 테니까. 이준석이 위장 사퇴 논란을 일으킨 배현진을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음.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29 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적수가 부족하다고 8월 2 일에 표결에 참여했거든요. 반지 제왕에도 언데드가 나옵니다. 절대 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됩니다. 이 언데드란 표현이 재밌네요. 저런 인제 뭐 그 좀비 같은 뭐 예토 전쟁이지. 내가 얘기한 예토 전쟁이랑 좀 비슷한 비유인데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 전쟁에 참가하고 또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나는 요 부분들. 이게 지금 이준석도 배현진도 뭐 모두가 다 비슷한 입장이 돼 버린 거야.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준석은 언데드야 언데드. 이준석도 죽은 시체야. 근데 얘가 자꾸만 다시 되살아나 갖고 뉴스에 올라가고 되살아나서 위에서 폭경 때리고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유령과 싸워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제 언데드 이준석도 언데드고 지금 저기다 나온 배현진이나 이런 최고위원들도 자기네들이 말한 걸 계속 지키고 원칙대로 가자니 이거 이준석을 내쫓을 수도 없고 계속 당은 한 발짝도 바뀔 수가 없으니까 역시나 또 언데드가 또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너 나간다며. 나갔는 내가 왜 어떻게 그냥 철판 깔고 해야 돼." 이런 끝없는 예토 전쟁 끝없는 시체 들고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게 뭐겠어요. 이게 당이 외부의 이재명이나 문재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당 내부에서 자기네끼리 싸우니까 이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현되는 거예요 이거. 이 서로가 언데드에 묶여 있어. 따지고 보면은 지금 뭐 이준석 같은 경우가 진짜 언데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분명히 얘는 죽었는데 죽은 권력인데도 계속 살아있는 권력자들을 계속 공중전으로 때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왜 이런 상황을 연출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이제 정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측력이 떨어지니까 저렇게 어설프게 지금 이준석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어 죽여도 죽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저렇게 해 놓으면 안 되고 좀 다른 방식으로 갔었어야 했다. 이게 이제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뭐 어쩌겠어. 죽지 않는 망령이 돼서 계속 국민의힘을 맴도는 상황이 될 텐데. 예. 뭐 이준석도 그래서 뭐 언데드 얘기할 뭐 그게 아니야. 자기도 언데드거든. 자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뭘 선택했나요? 이준석이 돌아올 수 없는 비대위로 가기로 합니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권선동에게 주어졌어요. 야 정말 재밌게 그리고 억지스럽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배제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상황이란 유권 해석을 받아내고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해 버리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요 대목들 아주 정말 정말 상구태죠. 요런 거 상구태. 여기도 보면 직무대행을 자기가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꽂아 넣고 권선동이 할 수 있게끔 당원 당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냥. 얘네 사고방식이 이런 식이야. 그 룰을 바꾸면 되지. 그래서 뭐 비대위 전환을 안건을 해 갖고 뭐 배현진, 윤영석 참석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고 또한 권선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준석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이준석한테 뺏어서 권선동한테 주겠다라는 거야 지금. 예.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그래서 현재 보면 비대위원장은 전국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직무대행을 추가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사고라서 없고 당대표 권한대행도 없으니까 그럼 임명할 사람이 없잖아 했더니 권선동이 이 권한대행은 내가 안 한다고 했으니 직무대행을 넣어서 추가를 하자. 그래서 권선동한테 주자.
아주 억지스러운 지금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비대위 전환 두고 이견이 없다지만 비대위 성격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준석이 6개월 뒤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 비대위를 가야 된다는 주장과 복귀가 아닌 아예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고 하는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하는 주장으로 나뉘는 것이다. 이준석을 배제하는 비대위로 갈 경우 이준석이 법원에 제소한다면 당이 질 가능성이 있다. 당이 더 우스운 꼴이 된다. 합리적 이성은 존재한다 믿는다고 했지만 최고위는 이준석의 퇴로를 차단하는 비대위로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직무대행 비대위를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없이 비대위의 성격 규정을 차기 비대위원장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여기를 보면은 더불어반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시 민영배의 위장 탈당을 강력하게 비난했었는데 지금 위장 사퇴쇼를 목도하게 되니 환면이 느껴진다. 당이 미래보다는 자신의 안위만 챙기려 거수기 행세를 했던 의원총회 참석자분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라. 지금 이게 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정말 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거냐. 이걸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고민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냐. 그럴 리가 없잖아 지금. 저 내용을 우리가 합쳐서 보면은 저게 지지율이 빠지면 더 빠졌죠. 어떻게 올라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저 당내에서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너무 많잖아. 예를 들어 가처분이 진짜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 당내에서 의외로 뭐 전국에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다든지 이러면 인제 완전히 악재가 된단 말이야. 왜 저러나? 결국에는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저렇게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을 반드시 내쫓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반드시 이준석을 내쫓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거는 이준석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밀고 있는 그런 이준석의 정책, 이준석의 혁신 그 컨셉 때문이죠. 이준석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와 3선 이상은 같은 지역 나오지 말기야. 이 두 개 중에서 3선 이상에 대한 공천 배제 전략이라는 게 이게 지금 윤핵관들에게는 너무나 초비상사태인 거야. 음. 그냥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비상사태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다 TK, PK 쪽 사람들이니까 자기 지역구에 자기가 나가면 무조건 당선이야. 좌빨놈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심지어 이 양반들이 무소속으로 나가도 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자기 지역구의 카르텔은 자기네들이 잡고 있는데 이준석이 얘기한 것처럼 공천 배제를 시켜버리겠다. 3선 이상.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초비상이죠. 그거는 정권 교체보다 더 초비상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응집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얘네들이 뿌려주는 콩껌을 받고 공천권 받으려고 하는 애들도 여기 붙을 수밖에 없어. 이게 결국 공천권 싸움이 여기 깔려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는 별개로 저 다선 의원들의 입장은 아주 심각한 사태지.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이준석을 못 돌아오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혁신위를 날리는 거지. 그러면 깔끔하게 공천 자기네들이 쥐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서울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알 바가 아니에요. 이 PK, TK 쪽은 나오기만 하면 당선이니까 자기 3선 이상의 자기 지역구 지키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 만나 가지고 어 최대한 한 번 더 배지를 가져가겠다라는 구도로 가고 싶은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되게 예 황당한 목적이고 그리고 이런 황당한 목적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이준석 복귀는 무리다." 서병수.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키를 주고 있는 전국위원회 의장 서병수는 이준석은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당분간은 끝난다. 복귀가 안 되니까요.
비대위라고 하는 게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준석의 징계가 자동적으로 제명으로 돼 버리고 밀려나는 거고 이 비대위원장이 새 대표가 되는 것이다. 경찰에서 기소를 하든 안 하든 당대표로 복귀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준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가처분 소송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까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서 저렇게 진행이 되면은 남아있는 정미경 누나나 뭐 김용태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미경 누나 둘 다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원직을 내가 잃어버리는 불이익을 당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가처분 할 수도 있어. 가처분을 계속 때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중에 하나만 걸려도 하나만 걸려라 이러고 막 때려버릴 수도 있지. 물론 이게 이준석의 정치 인생이 좋은 거냐에서는 뭐 이준석도 리스크죠. 어쨌든 그게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주면 이준석도 타격을 받는 건 매한가지긴 한데 누가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는 이런 리스크를 갖고 논란을 만든다라는 것에 인제 하수 정치라는 거고 이거를 내부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당을 위해 이준석이 퇴진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게 뭐 어떤 뜻이겠어요. 저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라는 거야. 아니면 권선동이라도 가서 만나든지 뭐 이준석을 불러 가지고 애를 위로한다든지 "우리 당이 이렇다."라는 설명을 해 주든가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준석 만나 갖고 국밥 먹으면서 "오해가 있는데 뭐 풀어 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럼 이준석이 안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 "걷다 대고 싫은데요." 이러면은 완전히 이게 이상한 놈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그런 식의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 식의 정치를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억지스러운 상황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 끝까지 가 보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점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언젠간 부러지게 돼 있거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음 이걸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란 걸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지금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비상 상황이냐는 것에 대한 유권 해석을 상임 전국위에서 해야 된다. 그게 끝나면 전국에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당헌 개정에 따라야 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 주 5 일에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 한 8월 12 일쯤을 아까 얘기하는 걸로 봤거든요. 자 한번 인터뷰 좀 더 볼까요? 여기 있네요. "오는 12 일까지는 비대위 출범 마무리하겠다." 자 이제 서병수 전국위 의장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서 의장은 "비대위 체제에 반대해 온 터라 결심이 관심을 끈다." 언제 여는 거냐? 8월 12 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8월 12 일에 예정대로 전국위원회에서 다 마무리 짓는 다음에 법적인 하자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그 즉시 제명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인들 공무원 같은 경우는 파면이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8월 10일 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약 없이 비대위로 쭉 가는 겁니까? 제 생각에 지금 말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로 하는 건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임시적 과도기적인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를 포함해 많은 의원들께서 "오선 중진들 중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에 이준석 내보내고 조기 전당대회 해 가지고 새로운 당대표 뽑아서 완전히 이준석이 대표로 돌아오는 걸 막아 버리겠다라는 거거든. 당원으로는 뭐 돌아올 수 있다지만 대표로는 못 돌아오게끔 완전히 문개기를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성공을 하면은 이게 당의 이미지나 또는 당의 지지율이나 이걸로 누가 득을 보느냐를 따졌을 때는 결국 다선 의원들 말고는 다 득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뚜렷하게 볼 필요가 있죠. 그냥 뭐 이준석이 싫기 때문에 눈이 멀어 가지고 해벨레 할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못 돌아온다고 하지만 정작 이걸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건 누구나 아주 구태 다선 의원들이 이 득을 본다라는 점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